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기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선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나 자동차와 함께 이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우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물론 이들 조선사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좀 전문 용접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그 일하러 우리나라를 찾은 그런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규모 인원을 고용하는 고용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이 역시나 시장이 이분화돼 있어서 아주 고부가 지선들과 그다음에 일반 그 보급형 그런 선박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 그 조선사들에 대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수주 척수나 이런 거 톤수를 따져보면 뭐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중국 내부의 내수 물량 자체가 엄청난데 그 내수 시장에는 우리 한국이 진출하지 못합니다. 진출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조선소들의 이 배정을 거의 뭐 배정하다시피 해서 이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중국 조선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으로 조선 3사는 그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주요 산업국들인 중동이나 또 요번에 이제 LNG나 LPG를 수출하겠다고 석유를 수출하겠다는 미국 이런 쪽에서 주로 수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2분기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선박 수주한 양을 보면 확실히 2025년보다는 2026년에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요 산업국들이 이런 LNG선이나 LPG선을 발주를 많이 해줬죠. 국내 조선 3사가 2025년 1분기와 2026년 1분기 수주 목표 달성률을 보면 확실하게 2026년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조선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호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K조선과 중국조선의 이 경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선박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벌크선이나 일반 유조선 이런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월등하게 이 가성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고부가가치선의 LNG인데요. 일단 LNG선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조선사들의 우선적으로 발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국이 LNG선에 있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이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배우고 있는데 여전히 이 초대형 LNG선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형 사이즈 요 정도의 이제 LPG선을 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VLCC 그러니까 가장 큰 Very Large Carrier 이런 컨테이너 캐리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형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긴 있지만 그래도 중국 조선사들이 이 대형 컨테이너 사상에서는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대형 LNG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암모니아선 같은 수소운반선 같은 특별한 그리고 고부가가치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서 이건 기술력이 있어야만 이 수소나 이런 것들도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사용처까지 이걸 수출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분야죠. 아직까지 중국은 그런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선사들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그러면서 난립해 있던 조선사들을 합종 연행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중국의 조선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이 중국 내수 물량과 또 이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물량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량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
그 LNG성 운반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한국이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럴 게 이제 이 배 자체가 굉장히 비싼 데다가 이 LNG선이 잘못되면 나오면 이거를 인도받는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또 인도받은 이후에 각종 이런 AS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제대로 배를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형 이상 대형급 LNG선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소에게 어떻게든 맡기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이 없어서 지금 이 수주를 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3사에 보면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4월달 들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많이 빠지면 한 50%까지도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착시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적 따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나 이런 여파 때문에 이런 물동량이 줄어들고 해서 발주량이 좀 일부 줄고 하면서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하지만 이 급락한 것은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올라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국들의 발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G7 유럽에서 프랑스에서인가요? 거기서 열린 이제 G7 회의에서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트럼프가 이제 군함을 빠르게 한 10척 정도 만들 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무력했다는 이런 반성에서 미 해군의 경쟁력이랄까요? 군비 확충 이런 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조선소에 맡기면 가격도 그렇고 납품 시기도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이게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해외 다른 조선사들, 해외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가 있지 않고 해외에 있어도 미 해군의 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죠. 그 영향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미국과 중국 해군이 보유한 전함의 척수가 이제 완전히 2020년 들어와서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중국은 좀 우스갯소리라고 할까요? 워낙 이 조선사들이 일감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국의 이 조선사들에게 중국 해군을 위한 현대식 군함을 만들도록 이걸 물량을 배정해 줬어요. 그리고 배정해 주니까 얘들은 공장에서 블록 짓듯이 중국 해군의 군함들을 우수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미 해군의 군함 척수를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질적으로 미 해군의 군함을 뛰어넘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최신 전함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 해군의 구형 군함보다도 좀 못한 그런 레이더나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 해군이 양쪽으로는 추월당했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지금 중국도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름대로 좀 더 첨단 무기들을 생산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해군이 긴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트럼프 협상에서 이런 이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주기로 한 3,50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 1,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로 해서 미국 조선업 부활에 투자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해 준 돈은 곧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일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조선사들은 끼케야 만들어내는 게 항공모함 정도. 근데 항공모함도 한 번 만들면 10년 걸립니다. 이게 워낙 시간이 걸려서 우리나라 같으면 길어봤자 한 5년 안에 끝내버릴 그런 일을 미국은 10년이나 끌면서 이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들어내죠.
그것도 이제 겨우 한 척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미 해군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고 미 해군으로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미 해군의 군함의 연령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퇴역되는 미 해군의 군함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 때문에도 미 해군을 위해서 군함을 만들어줄 조선소들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우리 조선사들에게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함 분야에서 우리 해군, 내수죠. 해군을 제외한 미 해군의 군함들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우리나라 군함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민간 분야에서 고부가치 LNG선도 선별해서 수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덜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이거는 HD 현대중공업하고 그런 조선사들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 여기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지만 요번에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 하나오션은 15만 원이 넘어가면 이런 한국산업은행인가요? 그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매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올라갈 때 5% 정도 매물이 나왔고 아직 1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분이 15만 원이 넘어가면 다시 매물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HJ중공업은 말씀드렸던 한진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전투함이나 이걸 가장 먼저 만들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공항 건설에 있어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이 대우조선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하게 됐죠. 이런 면에서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 외에도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수리정 4척을 한꺼번에 우리나라 이제 해군에 인도할 정도로 이런 우리 해군 군함을 만드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이 업체가 이제 미 해군의 MRO 시장 진출하겠다고 동남해 쪽에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협약을 맺었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 해군의 이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말 그대로 저속 엔진의 대표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 계열사 조선사들에게 이런 저속 엔진들을 공급해서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최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애프터마켓 요번에 사업을 분리해서 이거를 하나오션 쪽에 넘겨주고, 하나엔진은 군함이나 발전용 엔진 등의 이 방산산업 쪽, 이런 쪽에 특화되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삼양엠텍 같은 경우는 선박의 구조제나 플랜트 기자재, 그다음에 구조물 기자재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너무 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선박용 크레인이나 데크하우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케이프 같은 경우도 대형 선박 엔진용 핵심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18,260원인데 지금 만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흘러내린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저가 매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발주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특수한 쪽,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대형 LNG선이랄까 이런, 아니면 해상 플랜트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면 이쪽도
가장 먼저 국제유가가 높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발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가 바로 조선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